저는 이제 권위라는 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어떤 복종을 끌어내는 힘이 아닐까. 리더십도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보면 자발적인 복종, 복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발적인 권위 인정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좀 계십니다. 아마 리더십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아까 하시려고 하는 말씀도 그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감 입장에서 정말 냉정하게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거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교육감이 아주 과단성 있게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교장 선생님들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되겠나?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현장에 자꾸 대튄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교육감 스스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저는 그 교육감 되기 전에요, 이 교육감 제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높은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했을 거예요. 진짜 엠퍼러. 예, 전라북도 영주더라고요. 그 옛날에 몰랐을 거. 그런데 거기에서 앉아 있으면 전라북도 교육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부터 내려오는 게, 제가 지금 장경동 선생님 그 바라보는 시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친구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교육감으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도 페북 친구죠. 그런데 우리 그 교장 선생님들 중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기 지금 여러 분 계시네요. 여기에도. 저는 그 민주적 권위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민주적 권위 필요하거든요. 권위 없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마 자꾸 이렇게 모래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 스며드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죠. 근데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40 넘으면 못 고치거든요. 40 넘으면 못 고치는데 50대거나 60대에 고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이. 경이적인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역교육 설명회 쭉 그렇게 순회할 때 지역마다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선생님 한 분이 혁신학교 사례발표를 하면서 자기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혁신학교 특징 딱 하나를 말하면 뭐냐? 그런 질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우리 혁신학교 특징은 교장 선생님이다 그랬더니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왜 이렇게 막 가슴이 울컥한지 바로 저거였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시게요.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데보다 아주 조금 더 학생 사안이 발생하는 그런 학교에 학생부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장을 한 선생님들은, 경험을 해보신 선생님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요. 학생부장을 1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부장을 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저를 아는 학생이 복도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야 누구야? 정말 오래간만에 잘 지냈냐? 하고 딱 얘기하다가 야 이 새끼야 근데 머리가 이게 뭐야 인마. 이게 굳어지는 거. 학생부장을 뭐 1년이든 2년이든 하고 나면 그 아이들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아주 참 고약한 그런 추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윤 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윤 회장님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혁신학교 학교에 학부모 협의회 만들어서 지금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혁신학교 정책이 그 일방적인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점차적인 학부모 운동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학교의 학습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입시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갖게 할 것인가? 미래 역량 강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혁신학교의 지도가 좀 이루어지는데, 우리 부모님들한테 여론조사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입시 교육이 아니라 인성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답변도 저는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돌아서면 내 아이만큼은 인성도 좋고 꿈도 좋고 창의성도 좋은데 얼마 그래도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 윤 회장님의 개인적인 철학, 또
내 자녀의 어떤 입시에 대한 이런 것들과 생각이 좀 뭐 이렇게 다른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학부모님들을 제가 설득하지 않고요. 똑똑한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회장을 하면서 설득을 당해요. 이미 똑똑한 학부모님들이 포진해 있어서 그분들이 수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혁신학교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힘을 보탠 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미 뭐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이 나중에 아이 미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그 도의회 교육의원님들께서 학력신장 하는데 혁신학교 아이들은요 웃으면서 진짜 공부해요. 뛰어놀 만큼 뛰어놀고 농사도 짓고 개하고도 좀 뛰어놀아주고 그러면서 성적이 뭐 그닥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저희가 해봤더니 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그 60점 미만 아이들 있잖아요. 그걸 학습 부진화라고 하나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사라진 학교들도 여러 대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밝고 건강해요. 어제 사실은 전에 교사를 하다가 그만둔 아는 동네 동생을 데리고 점심을 먹고 그 동생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꼼짝 못해서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잠깐 시켜주고 우리 학교 개가 들어왔다 한 마리 더 한번 가볼래? 그러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딱 1시 2분이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더 들어왔는데 그 개장이 한 2~3평짜리로 이렇게 밖에다 지어놨어요. 근데 애들이 거기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또 교장쌤이 이렇게 흙을 또 다 쌓아놨더라고요. 그 개장 앞에서 애들은 씨름을 한 무대기 하고 있고 이쪽 애들은 또 개한테 달라붙어서 개 안녕 뭐 어쩌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말하자면 이런 어떤 문화적인 그 흐름들이 있어. 좀 자유롭고 아이들한테 눈을 맞추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커가지고 행복하지 않을 것인가. 제가 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중학교에서 사실은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10명이 모여서 심각하게 논쟁을 한번 했어요. 야, 혁신학교 한 프로그램을 선생님들하고 짰는데 우리 농사 짓고 논 빌려서 농사 짓고 뭐 하고 애들 맨날 농토에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 헤치는데 이 애들 나중에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다 까놓고 저희가 토론을 한번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엄마들이 나중에는 울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애들한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공부만 하면 애들이 뭔가 장밋빛 미래가 될 거라는 이 환상. 우리도 거기에 젖어서 저도 고등학교 시절 내내 고3을 이러고 보냈거든요. 책상만 쳐다보고. 근데 그게 결국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3년 동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아 존중감에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큰 힘으로 나중에 공부 못해서 책을 파는 외판원이 돼도 얘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잘 팔 것이다. 하물며 하다못해 학교에서 농사도 짓고 개도 키워보면서 얘들이 나중에 동물 조련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엄마들이 점점 이야기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모이니까 서로 불안함을 내려놓게 되고. 사실은 작년에 1박 2일로 저희가 교육감님도 좀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지만 학부모 대표들 모아놓고 1박 2일 연수를 했는데 그날 강사분이 3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따로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부모의 내려놓기에 대한 일관된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끝나고 나서 엄마들 총화 자리에서 엄마들이 여러 분 우셨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진실인 줄은 아는데 내가 다시 학교로 가서 내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거를 할 수 있을지 숙제로 안고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매달 그 정기적인 대표자 모임을 하지만 하면서 매번 저희들은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고 방언이 터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그동안 그 매스컴이나 주입식으로 우리 세대조차도 주입식으로 강요당하고 살았던 이런 교육을 하면 뭔가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짓말을 애들한테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정말 이게 솔직하잖아요. 거짓 없잖아요. 이걸 믿고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보자. 그리고 교육감님이 저렇게 솔직하고 거짓말 안 할 때 우리들도 적어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매달 엄마들이 하고 거기서 매번 서로 자기의 느낌들을 공유하고 자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신선함들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이 제일 힘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니, 저는 아니, 힘보다도 지금 윤석열 회장님에 대한 하나 오해가 깨졌는데 나 사실은 고3 때요 데이트도 한 줄 알았었는데 책만 봤다고 그러네. 저는 진짜 그야말로 범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딱 고3 졸업하고 그 시내버스에서 어떤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회장님 그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니,
조용히 봐. 서로 어디서 만났지 하고 야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다니니까 아무도 안 걸리는데 세상에 보니까 고3 때 우리 반인데 이러고만 있어서 나랑 성적 경쟁하는 한두 명 말고는 누군지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반이 고3 때 우리 반이었던 거예요. 졸업한 지 몇 달도 안 되는데 너무 우리 둘 다 서로 뻥 쪄가지고 야 우리가 고3 때 몇 달 전에 우리가 같은 반이었어.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세상을 주지 말자라고 매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이렇게 봉투를 주셔서 아니 이게 웬 무엇이냐 이렇게 괜찮은데 시간을 좀 보고 진행을 해달라 이게 5시 10분까지는 끝내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